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장세도 사실은 어저께 말씀드린 장세랑 별 큰 변함은 없고, 그리고 몇몇 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거고, 어쨌든 가상자산 시장 이제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 뭐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500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로 따졌을 때는 60만 원을 조금 밑도는 그 정도 가격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51만 5천 원? 뭐 하여튼 51만 몇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갈까 말까 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러다 폭락하진 않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폭락할까봐 걱정, 아니면 떨어지면은 거기서 더 폭락할까봐 걱정. 언제나 우리는 이런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자, 근데 그거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냥 즐겨야지, 그 느낌 자체를 그냥 즐겨야지 거기서 이제 고통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어떤 그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가장 위험할 때가 사실 언제냐면 비트코인과 전체 알트코인이 10% 이상의 급등을 보였을 때, 이때가 진짜 위험할 때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코인은 올라가 있고 어떤 코인은 마이너스를 그리고, 근데 그 폭이 진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장세가 그렇게 따졌을 때는 위험 시그널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위험 시그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하고 전체 알트코인이 10%막 급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광기에 차가지고 막 엄청나게 즐거워할 때, 톡방이나 뭐 텔레그램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뭐 가자 막 외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누군가가 이 차트를 올렸고, 그 차트에 좀 차트를 되게 잘 보는 사람, 유능한 어떤 그 엘리트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본인도 동감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해서 소개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1년 3월달 정도까지 비트코인 기준에서 0.1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가 가격이 0.037이에요. 14면은 어느 정도요? 한 3배? 4배?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뭐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을 보면서 홀딩하는 구간으로 잡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이건 알트코인 마켓캡인데 알트코인 시총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 2017년 말과 같은 그림이 나올 거다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 올라가도 슬금슬금 옆으로 횡보하듯이 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서 요런 식의 시총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정도 높이까지는. 근데 어쨌건 요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졌던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희망회로를 돌리시되, 급격한 희망회로는 사람을 더 지치게 하니까 그런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또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여러 가지 코인들이 개별적인 신탁 자산에 관한 것도 있지만,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한 가지 상품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 5가지 코인을 인덱스를 추정해서 하나의 인덱스로 만든 게 이 상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BCH, 라이트코인. 그래서 야, 이거 오르지도 않는데 뭐하러 사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준이 되는 판단은 세력이 하는 거지, 개인이 눈앞에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그걸 보고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의견 피력을 하는 거는 사실 필요가 없다. 그거는 묵살해 버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의 장세를 보고 어떤 분은 어저께 이제 댓글에 그렇게 다루셨더라고요. 밥이 익으려면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뚜껑을 열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현재의 장세를 보면
올라갈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가고 올라갈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가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뚜껑이 자꾸 열린다. 그래서 밥이 되겠냐? 결국엔 밥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분은 폭락할 거다 라고 이제 그런 식의 의견을 피시는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거기다 의견 개진을 했냐면, 밥이 엄청나게 잘 익을 거라고 생각을 대중들한테 그 시그널을 이미 줬다면 이미 숟가락 5개가 아니라 숟가락 50개가 얹어졌을 거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력들은 절대로 차트상에도 그렇고 뉴스적으로도 시그널을 후행해서 주지 선행해서 절대로 주지 않아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요즘에 이제 가격이 계속 못 올라가고 해킹이 이제 세 번째 벌어졌다. 이게 조인디에 나온 뉴스인데 8월 들어서 세 번째 51% 공격받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걱정하시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달 일어난 지난 2번의 공격으로 OKEX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당시 거래소는 심각한 보안 문제 때문에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클래식 입출금 검토 기간을 2주로 연장을 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FTX는 이더리움 클래식 영구 선물 계약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FTX는 현물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네트워크 불안정성이 선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불안정한 상태가 있는데, 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입출금을 2주간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격이 안 오르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왜냐면 지갑이 잠겨 있어. 유동성이 공급될 수도 없고 공급 나갈 수도 없어요. 코인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 포우에서 포스로 진행되는 거랑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그 채굴 진영이 더 확장 영역을 넓히는 거에 관해서 그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뉴스에는 이런 식으로 해킹이라는 명분을 둬서 대중들을 페이크 치지만 사실은 뒷구녕에서 호박씨 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이게 왜 신탁으로 들어가 있냐, 이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우리 이 이면에 있는 진짜 실질적인 거를 모르는 거에 관해서는 거기에 기준을 잡는 게 저는 더 정확한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공개된 중국의 디지털 화폐 지갑이 알리페이와 차이가 없다. 이것도 이제 조인디에서 나온 뉴스인데, 조인디에서 항상 요즘 들어보면 뉴스가 나날이 계속 발전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매스미디어들보다. 자, 근데 어쨌건 이 뉴스를 헤드라인만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DCEP, CDBC를 뭐 중국에서 뭐 내놓는다, 미국에서 내놓으면 엄청나게 급작스럽게 뭐 뭔가 대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알리페이와 별 차이 없다. 근데 저는 민간 CBDC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해서 중국이 유통시킬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클립 지갑을 이용해서 클레이 토큰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가상자산 시장하고 엮여서 분명히 CBDC, 민간 CBDC 유통시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치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BSN,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메타를 가장 많이 주력으로 탈 수 있는 코인이 무언가, 그리고 알리페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엔트파이낸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엔트파이낸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코인이 무언가, 우리는 어떤 코인에 투자할지를 판가름을 내야 된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또 드려보고, 자, 여기 보시면 알리페이가 중국에서 뭐 대부분의 어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아마 페이에 관해서는, QR 결제에 관해서는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여기 보시면 한중일 간편 결제 제휴 구조도, 라인페이, 네이버페이, 위챗페이가 상호 다 연결 관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다. 자,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랑 연결이 돼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중일이 다 페이먼트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 그럼 결국에는 통화 시스템도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통화 시스템 연결시키겠다는 얘기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축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데가 동아시아예요. 자,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자 그리고 여기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죠. 여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예요. 자, 전 세계 에너지의 이동이 어떻게 됐었어요? 기축 통화의 어떤 그 패권의 이동이, 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수많은 에너지들이, 북미에 있었던 수많은 에너지들이 동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중일로 중국을 위시로 한 동아시아가 향후에는 북미를 대신해서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패권이라는 게 뭐 어디를 장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제 중심이 될 거라는 거, 그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제가 2018년부터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망할 거다 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말 바꾸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분석이라는 게 누더기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사실 그거는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나,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일관성이 있나. 코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 사라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지금 들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할까요? 저는 그때도, 작년에도 마찬가지, 알트코인 사라지지 않는다, 분명히 한 자리씩 차지한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죠. 그래서 일관성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일본도 아베도 마찬가지, 중국도 뭐 시진핑 그분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로 이 자기 의지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네, 이거에 관한 어떤 그 핵심 인프라를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구성을 했을까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대로 철도 공동체, 에너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 다자간 평화 안보 체제, 이거에 관해서 이분 혼자 단독으로 결정됐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다 그림이,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부가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부가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거를 73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데 제가 한 번 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웃라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퍼즐이 하나하나 나오는 게 사실은 한 명의 개인의 어떤 그 플랜에 의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동아시아가 주축이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통일이라는 어떤 이 개념이 분명히 붙어 있을 거다. 지금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그건 시간이 지나서 아마 지켜보시면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이오타 코인에 관해서 뭐 지금 자금이 없다, 그래서 회사가 여기 아이오타 코인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실질적인 상용화 사례도 없다라고, 제가 그래서 수상하다, 항상 이상한 얘기, 이상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되게 많이 한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이오타 커뮤니티에서 반발했는데, 그래서 사과한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팅을 하나 냈어요,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에서.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도 항상 너무 100% 믿게 보시면 안 돼요. 참고로 IoT 그 업계에서, IoT 관련해서는 아이오타가 대장 코인이에요.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든 이 코인이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됐고, 제가 알기로 BMW 하고도 아마 제가 알기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용화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앞으로 가격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보면 이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분인데, 이분 차트도 제가 간간히 이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해서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데, 여기 보시면 60.24 정도 돼요, 지금 현재가. 근데 여기서 57 정도까지 다음 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면 사실 이분이 개진하시는 의견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12,000불을 깰까 말까 한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어저께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침에 제가 새벽에 좀 유명한 차트리스트들 많이 본 그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거의 12,00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단 조건이 뭐냐면 11,600달러를 지지한다는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깨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11,500달러를 깨지면 폭락할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11,400달러를 만약에 찍는다면 밑꼬리를 강하게 말면서 아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000불까지는 뭐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위해서 XRP와 모나코인을 벌이는 암호화폐 거래자들, 일본 거래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뉴스만 이게 그냥 정직하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오타도 그런 뉴스도 마찬가지. 이 뉴스만 그냥 정직하게 보면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XRP 홀딩자들은. 저는 오히려 가격이 여기서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이런 뉴스가 예를 들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아니라 코인데스크까지만 나와도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좋게 봐야 돼요,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자체를. 워낙에 항상 좋은 뉴스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트론이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저스틴 써니라는 코인, 이거 채굴을 발표하면서 디파이 메타에 몸을 실었어요. 그의 새 코인은 썬 채굴이 9월 2일부터 시작되고, 코인은 9월 16일부터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통해서 사실은 트론 가격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기회를 잘 이용하는 그냥 사업가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트론을 좀 이상하다, 되게 기회만 많이 본다, 마케팅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고로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트론 코인이 거기 순위권 25위권 안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외부 컨설팅 추진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컨설팅 업체가 어디일까요? 과연 여러분 어디일까요?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카카오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알리페이 쪽하고 관련이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 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향후 오피셜하게 이제 뉴스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이제 저도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형님 비트코인 SV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와 SV를 동량으로 생각하며 포트폴리오에 넣어 투자하는 중입니다. 형님께서 보시는 메이저 코인 및 재단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좀 우리가 내놓으라는 네임돼 있는 양대 가상자산 업체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두 번째가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자, 현재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예요. 비트코인이 76.8%, 이더리움이 16%,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1.8%, 라이트코인이 1.6%, 이오스가 1.1%, 카르다노가 1%, 테조스가 0.9%, 지캐시가 0.5%, 대시가 0.4%. 비트코인 캐시 들어가 있죠. 자, SV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비트코인 캐시 두 번째 자리에 여기 들어가 있죠. 26.2 밀리온 투자가 진행된다. 참고로 여기 보면 OTC 심벌에 신탁 상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 두 군데. 그리고 제가 코인베이스 말고 조금 더 스트릭트한데, 약간 좀 더 엄격하게 코인 상장을 잘 하지 않는 거래소, 전 세계에서 이제 대표적인 안전한 거래소면서 코인 상장을 웬만하면 잘 안 시켜주는 데가 제미니 거래소거든요. 여기도 이제 미국 정부하고 끈끈하게 관련이 있는 데인데, 코인베이스 말고도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자, BSV 없어요.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BSV 없어요. 지캐시, 오미세고, 메이커다오,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다이, 제로엑스, 도지코인,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플렉사, 엔진, 뉴메리어, 얼마 전에 이제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했죠. 디센트럴랜드, 이게 마나 코인이에요. 디센트럴랜드가. 그리고 골렘, 스토지, 룸네트워크, 오차일드, OXT 코인, 자 브레드, 캡시피안, 그리고 파일코인. 파일코인은 아직까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예.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리스팅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토큰이 이제 순환이 되면서 이번 달 25일부터가 될지 어쨌건 상장해서 거래가 아마 될 거예요.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건 BSV가 빠져있다. 참고로 제미니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코인들은 물려도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상관없어. 네,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코인들은 아니에요. 자 이건 플립사이드 크립토 25위권, 여기 보시면 19위권에 비트코인 캐시 들어가 있죠. 여기 BSV 빠져있어요 현재. 자, 그리고 찰리님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채굴 코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요사이 BK를 계속 매수 중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무슨 코인인가요? 라고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하나 던졌어요. 비트코인은 무슨 코인인가요? 포스 코인인가요? 포우 코인인가요? 네. 자, 비트코인 채굴 코인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베리 실버트가 여기 보시면 파운드리라는 그런 그 비트코인 마이닝하고 스테이킹 관련한 서비스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100밀리언을 투자를 진행했어요. 이 칼럼을 보시고 베리 실버트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들의 몇 개나 되는 코인들이 지금 채굴 관련한 코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채굴은 사라지지 않아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자, 비트메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가장 많이 독점하다시피 팔아제끼는 회사예요. 참고로 이제 비트메인의 그 핵심 어떤 그 자금줄이 누구냐 하면, 그건 이제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금 관계가 엮여 있는 데가 사실은 비트메인이에요. 자,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면 안트마이너 19, S19 프로가 있어요. 이 채굴기를 확보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향후 채굴기 해시레이트를 누가 많이 끌어오냐, 그 영역을 누가 많이 가져갈 수 있냐,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비트메인이에요. 네. 비트메인이 핵심이 되는 게 사실 뭐예요? 비트코인 캐시예요. 로저버랑 같이. 그리고 밤감기와 난이도 증가로, 밤감기는 4년에 한 번씩 있어요. 난이도 증가로 비트메인은 지속적으로 채굴기를 판매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밤감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36번이나 더 남아있어요. 예, 밤감기는 계속 남아있어요. 아직도 쪼개져서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난이도, 그에 따라서 난이도 증가해. 그러면 안트마이너 S19이 이번에 출시되지만 또 4년 있다가 또 출시돼. 그리고 나서 또 출시돼요. 비트메인은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 어쨌든 지속적으로 채굴기를 판매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오일하고 가스 산업이,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과 암호자산, 어느 날 갑자기 암호자산에 관해서 마이닝하는 거에 관한 어떤 그 산업에 접근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보면 러시안 에너지, 모굴 이렇게 써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마찬가지. 셰일가스 관련해서 그 많은 기관이나 어떤 그 자본들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어떤 그 채굴 인프라를 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데도 있고, 자, 러시아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채굴 산업이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 가만히 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물 경제가 축소되고 있어. 사람들의 이동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현물 경제, 우리가 흔히 공장이 계속 진행이 되나요? 제철이나 유리 공장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도 축소되지만 현물 경제 축소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다. 자, 에너지 관련 사업자들의 미래 먹거리는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국가는 채굴 산업을 장려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에너지가 보세요. 국가는 석유에다가 자동차의 근간에는 전기 자동차가 아직 많이, 테슬라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정부는 거기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매겨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실질적인 어떤 뭐 경유, 어떤 뭐 석유 막 이런 거, 그런 거, 휘발유 막 이런 거에 관해서 실질적인 그 값어치보다 사실 세금 비율이 되게 높아요. 네, 정부가 가져가는 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게 수도돼 버린다, 이게 축소돼 버린다. 그럼 세금 확보는 어디서 날 것 같으세요? 네, 세금 확보는 어디서 날까요? 미국은 셰일가스 산업을 그걸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 산업에서. 근데 채굴 산업이 죽는다고요? 채굴 산업은 죽지 않아요. 네. 앞으로 오피셜하게 뉴스가 비트메인이 어떻게 IPO를 진행하나, 그리고 채굴 산업에 관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세금을 매기나. 채굴 산업이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해. 그게 어디서 나올 거야 과연? 화석 연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중은 현재 이제 어떤 그 코인이 있을 때 미래 값어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야 그게 황금이라고 생각을 해. 만약에 지금 현재 황금이, 골드가 예를 들어서 100불이에요. 100불밖에 안 해. 그럼 그게 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가격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니까 그런 거야. 비트코인도 옛날에 7달러였을 때, 제가 비트코인을 샀을 때, 그때 50만 원일 때 사람들 거들떠도 안 봤어요. 지금 1,400만 원? 나중에 2천만 원? 1억 가면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외에 암호자산 시장의 코인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시고 그냥 확고한 신념을 굳히시면서 그냥 매진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어떤 뭐 기준이 없는 그런 분석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시기보다는 아마 제 말이 아마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